기간조입니다. 귀요보입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제2장 요양보호 기초 지식. 다음 중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죠. 노화에 따른 특성, 미각이 둔화됩니다. 입맛이 없죠. 왜 미각이 둔화될까? 우리 혀에는요, 맛을 느끼는 미레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각이 둔화됩니다. 또 이 후각도 둔화가 되기 때문에 원래 냄새 못 맡으면 맛도 없거든요. 미각이 둔화된다. 단자는 둔해지고 쓴시는 잘 느낍니다. 이게 보기에서 섞어 나오면 여러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아우 왜 이렇게 입이 쓰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쓴맛을 더 잘 느끼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쓴맛, 신맛은 오히려 더 잘 느끼고 단짠을 잘 못 느껴요. 단맛과 짠맛을 못 느끼니까 요리를 하더라도요. 설탕, 소금을 많이 넣겠죠? 달고 짜진다는 얘기예요. 타액과 위액의 분비 감소. 타액, 침이죠? 위액은 위산이에요. 이 두 개가 안 나오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 감소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췌장은요. 소화효소도 나오고 호르몬도 나오는 복합 분비샘이에요. 소화효소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노화가 되면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적게 나온단 말이죠. 리파아제, 이름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연세 드신 분들 지방 있는 거 많이 안 드시죠? 소화 안 된다고요.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 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이것도 기출 지문인데요.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려 주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 환자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2형 당뇨예요. 성인이 돼서 당뇨가 생겨서 혈당 강화제를 먹는데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를 본인이 직접 놓잖아요.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데 인슐린이 몸에서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올라가겠죠.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당 내성이 떨어진다는 말은요. 당 내성, 포도당을 분해시키는 능력을 당 내성이라고 하는데 분해를 못 시키면 어떻게 해요? 당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 감소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 소화 능력 떨어진다고 했죠? 가스가 찹니다.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생겨요. 식후에 포만감을 일찍 느껴요? 늦게 느껴요? 포만감은 일찍 느끼는데요. 복부가 팽만하고 식욕이 없는 거예요. 식후 포만감이 지연된다.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지연되는 게 아니라 식후에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식후 포만감이 지연된다. 감쪽 같죠? 아니에요. 식후 포만감은 일찍 느끼지만 복부 팽만감과 식욕 부진이 생긴다. 직장벽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감소되면은요. 이 항문이 꽉 닫아주지를 못하니까 변이 새겠죠? 변실금이 발생한다. 간 기능이 떨어진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은요, 약물의 대사 능력이 감소됩니다. 대사라는 것은요,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약물 제거 능력도 저하되죠. 해독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몸에 약이 쌓이죠? 중독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중요하죠.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는데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둔감한 게 아니에요. 굳은 살 배기는 게 아니고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왜? 몸에 막 축적되고 잘 빠져나가지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니까 약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에 쌓이죠.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약에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이렇게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형태가 없는데 자주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사실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정말 이게 질병이 있는 건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재발도 쉽다, 경과도 길다, 합병증까지 동반되기가 쉽다는 거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이 노인성 질환은요, 몸만 아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측면이 모두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생활이 궁핍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내 노후가 막 걱정되고 이러면은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지금 신경성인지 정말 뭐 아픈 건지 늙어서 그런 건지 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있어서 노인성 질환은 만성적이고요. 초기 진단도 어렵고 원인도 불명확하다는 거. 노인성 질환, 소화기계 질환 볼게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죠? 약물의 대사 능력은 감소된다. 몸 밖으로 약이 안 빠져나간다. 지방의 흡수력도 감소된다. 지방 소화가 안 된다. 위액의 분비량이 감소된다. 위염, 위에 염증이 생긴 게 위염입니다. 공복에 아픈 게 위염이고요. 보통 우리 위염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하거나 죽 먹죠?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위궤양은요? 원인균은 헬리코박터균이에요. 헬리코박터균 하면은 위염이에요, 위궤양이에요? 위궤양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이거 국가고시에 나오죠? 위에서 피가 나면은요? 금연해야 됩니다. 대장암 중요하죠. 국가고시에 많이 나옵니다. 대장암에 걸리면요, 시기를 바꿔야 돼요.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권장합니다. 저자녀 시기를 먹어서 대장암이 걸렸기 때문에 자녀 시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시기는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에요. 대장암 3글자죠? 자녀 시기 4글자죠? 자녀 시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장암은 자녀 시기를 먹어야 됩니다. 저자녀 시기 먹는 게 아니에요. 저자녀 시기는 섬유소가 없는 거고요. 자녀 시기가 섬유질이 많은 것입니다.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을 먹어줘라. 물도 6잔, 8잔을 마셔라. 설사는요, 수분 섭취해야 돼요. 너무 심하면 병원 가서 링거 맞아야겠죠? 복부 마사지, 따뜻한 찜질, 물 많이 먹어라. 이게 바로 설사에 대한 답입니다. 국가고시에 설사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것 없이 많이 나옵니다. 설사인 경우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수분을 먹는다, 복부를 마사지한다, 따뜻하게 해준다. 다른 표현을 볼게요.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고섬유질의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설사하면 줄줄 나오는 건데 섬유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섬유질은 변비 있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변이 나오는데요. 설사일 때는 섬유질을 먹지 않습니다. 변비, 물 많이 먹어야겠죠? 변비야말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를 해야겠어요. 보통 수술하거나 어디가 통증이 굉장히 극심할 때 마약성 진통제를 병원에서 처방해 주거든요.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정말 변비가 옵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와요? 마약성 진통제 복용 시 변비의 발생 요인이다.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은 마약성 진통제이다. 이렇게 나오죠. 기관별 주요 질환, 호흡기계 질환 볼게요. 호흡기계 질환에는요, 독감, 같은 말로 인플루엔자죠. 또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이 있습니다. 국가고시 잘 나오는 거는요, 독감과 천식이에요. 호흡기계 질환의 특성, 기침 반사가 저하되고 섬모 운동이 감소한다. 기침 반사는요, 좋은 겁니다. 이 몸 안에 어떤 노폐물이나 나쁜 이물질을 기침을 통해서 또는 재채기를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내거든요. 섬모 운동도 감소한다.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필터 기능이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몸에 유해물질이 쌓이겠죠?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이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근육이 약화되면요, 피로합니다. 코 점막의 건조함 증가, 건조하기 때문에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합니다. 독감은 같은 말로 인플루엔자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인플루엔자는 균이 아니고요. 바이러스입니다. 매년 65세 이상은요. 무료 접종을 해줘요. 언제? 10, 11, 12월에 예방접종을 한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나왔었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본인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한다.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어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게 만성기관지염입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시킵니다.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폐렴, 폐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교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 가스 교환이 감소하는 것이 폐렴이다. 천식하면 알레르기하고 연결하세요.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됐을 때 기침 나오죠? 꽃가루, 강아지털, 고양이털 이런 먼지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흥분이나 스트레스가 천식 발작의 유발 요인이다. 천식은요, 기관지를 좀 확장해 줘야 되죠? 운동 가기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서 기관지를 좀 열어놓고 운동을 합니다. 어떤 질환이 있어도요, 운동을 하지 마라 하는 건 없어요. 하다못해 기관지가 좁아가지고 잘 숨도 못 쉬고 기침하고 이래도 기관지 확장제라도 투여해서 운동해라 이거예요. 천식, 침구류는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왜? 천식 환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잖아요. 먼지나 찐득이에 기침을 하기 때문에 먼지나 찐득이를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천식 대상자,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사용할 때 순서가 뭐냐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죠. 일단 흡입기 뚜껑 열고요. 한번 약을 흔들어줘요. 농도를 맞춰야겠죠. 입으로 흡입기 물고요. 버튼 눌러요. 숨 쉽니다. 폐결핵이 생긴 게 폐결핵이에요. 신장에 결핵이 생기면요, 신장결핵이에요. 결핵은 그 달라붙는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결핵은요, 바이러스 질환일까요? 세균성 질환일까요? 결핵균이거든요. 세균성 질환이다. 약물 복용 중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객담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결핵약을 먹는데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왜 해? 처방된 항결핵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돼요. 왜? 내성이 생기거든요. 결핵약은요, 이게 어떤 결핵균이 있을지를 몰라서 다양한 종류의 결핵약을 정말 한 주먹씩 아침 공복에 먹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내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반년에서 막 2년까지도 먹거든요? 그러면 간이 얼마나 무리가 가겠어요? 간에서는 해독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핵 잡으려다가 간이 상한다. 이런 얘기죠.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와 가족은 검사를 한다. 어떤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또는 흉부 방사능 촬영을 한다. 언제?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합니다. 오늘 결핵 대상자랑 접촉했어. 오늘 바로 사진 찍는다고 안 나와요. 2주에서 1개월은 지나야 된다. 왜냐면 잠복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검사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검사한다. 이런 것들이 다 맞는 말입니다.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이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심혈관계 질환, 혈액순환에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한다. 심박동수는 떨어진다. 심박출량, 심장에서요 피를 쭉 짜줘서 혈액순환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 박출량이 감소하면 순환이 안 되겠죠. 심장 근육은 얇아질까요? 두꺼워질까요?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진다. 둔해지면 탄력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러워요. 체위가 변화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는 거. 정맥의 약화로 하재 부종과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 그래서 50 넘으면요,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치질이 많이 생깁니다. 고혈압 중요하죠?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혈압은요, 일단 두통이 있다 하면은 혈압 한번 재보셔야 돼요. 뒷머리가 뻐근하고 아프고 팔다리가 저리다. 혈압약에서 국가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죠?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내가 오늘 아침에 혈압을 측정했는데 혈압이 정상이었어. 그럼 오늘 혈압약 안 먹어도 되는구나.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마음대로 용량을 증감하거나 중단하지 않는다. 보통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대학병원은 6개월에 한 번씩 혈압약 받으러 가잖아요. 본인이 그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오늘 혈압 떨어졌으니까 밥만 쪼개 먹어야지. 이래도 큰일 난다는 거예요. 혈압약 같은 경우는요, 먹다가 한 3일만 중단했는데 갑자기 뇌출혈 오시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부작용이 심합니다. 혈압약은요, 무조건 꾸준히 먹어야 되고 갑자기 너무 저혈압인 것 같다 하면 그때 병원을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새로운 약 처방 시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원장님이 이번에는 요 약으로 좀 처방을 했어요. 약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용량이 변경될 수 있는데 옛날 약 남아있다고 먹으면 안 돼요. 최신 약부터 먹는다 이 얘기예요.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 시기가 중요하다. 살찌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도 조절해야 돼요. 고혈압약은요, 뭐랑 먹으면 안 된다? 자몽 주스랑 먹으면 부작용이 온다라는 거. 인삼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혈압 높은 사람 인삼 먹지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 또 자몽 주스, 인삼을 피해야 돼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요, 고구마, 바나나, 우유, 시금치 등이에요. 요 칼륨을 먹으면요, 몸에 있는 염분을 몸 밖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칼륨을 많이 먹으라 이거예요. 동맥 경화증. 동맥이 경화됐대요. 굳었대요. 왜? 지방이 너무 축적돼서.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하면은요, 동맥 경화증하고 바로 연결하셔야 돼요. 혈관 안쪽에 지방이 축적돼요.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 혈관벽이 굳어져 있다. 우리 삼겹살 먹고도 이제 기름이 식으면 버터처럼 이렇게 굳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지방이 축적돼서 동맥이 경화된 것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라는 말이 있으면
뭘까요? 심부전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심장이 부전하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수축력이 저하돼서 충분하게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심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이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됐는데 매일 체중을 측정하래요. 몸에서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지 그런 부종 여부를 보기 위해서 체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어떻게 나와요? 매일 체중을 측정하여 부정 정도를 확인한다. 심박출량 감소에 따른 혈류량이 부족해지니까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가 된다. 빈혈 어지럽죠?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뭐냐 이렇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적혈구가 부족해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빈혈이에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에 산소 공급을 못하는 상태, 요것도 빈혈이에요.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빈혈에는 철분제를 먹어요. 철분제는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철 좀 들어라의 C, 비타민 C랑 같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 C, 오렌지 주스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철분제는 물하고 먹는 게 아니라 오렌지 주스랑 함께 먹었을 때 더 소화 흡수가 잘 된다. 햇빛을 쬐면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있죠. 칼슘제도 마찬가지로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칼슘제는 뭐랑 같이 먹어라? 비타민 D랑 같이 먹어라. 요것도 국가고시에 참 잘 나오는데요. 철 좀 들어라의 C, 철분제는 비타민 C랑 같이 먹어라. 요 부분은 간호조무사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랑 함께 먹어라. 이게 바로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사실 영양제가 부작용이 제법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타민 C 정도만 챙겨 먹고 다른 영양제들은 다 끊었어요.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이 뭐죠? 근자가요, 힘줄 근자입니다. 뼈와 근육, 힘줄, 인대, 관절, 연골 이런 것에 장애가 생기는 게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노인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곳은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 무릎이 제일 많이 아프잖아요. 그쵸? 추간판은요, 얇아집니다. 추간판이 뭐예요? 디스크죠? 허리 아파서 병원 가면 디스크 협착이란 말 많이 해요. 추간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인대의 탄력 감소, 허리의 피하지방 증가, 이게 바로 기출에서 원하는 지문입니다. 왜 노인들이 잘 넘어지죠? 균형 능력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집니다. 왜?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한다, 이게 어떤 말이죠? 만약에 문턱이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걸렸을 때 아차차차 해가지고 일어나는데 노인들은 그냥 팍 넘어지죠.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은요, 추간판이 얇아진다. 디스크가 줄어든다는 거죠.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왜?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돼서 또 인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근육이 없으니까 허리에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니까 균형 능력도 떨어지고 잘 넘어진다 이거예요. 근골격계 질환 세 가지는요,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관절 연골이 닳아요. 원래 우리가 이제 무릎만 보더라도요,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있거든요. 연골이 없어지니까 뼈끼리 부닥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은요,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가장 좋은 답은요, 수영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무릎이 더 아픕니다. 왜? 근데 그 무거운 체중을 무릎에 실어서 걸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가벼울수록 덜 아프다.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운동이 좋은 것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면은 무중력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확실히 덜 아프겠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이거고요. 사실 걷는 거는 뭐 어떤 질병에든 다 좋습니다.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동을 해라. 어떤 질환이 있어도 운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다못해 천식이 있었어도요, 기관지 확장제로 기관지를 열어주고 30분 있다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숭숭 났습니다. 골밀도가 매우 낮아요. 툭하면 부러지겠죠? 왜 골다공증이 생겨요? 일단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삐쩍 마른 사람이 골다공증이 많고요.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더 골다공증이 많고,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거든요. 조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또 커피 많이 먹고 뭐 탄산음료 많이 먹고 한마디로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을 때 더 많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 좋아요?
걷기가 좋습니다. 걷는다는 거는 이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거든요.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거는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퇴행성 관절염에는 수영이 좋다 이거예요. 물론 걷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든 골다공증이든 다 좋지만 국가고시 용도로는 걷기 하면은 골다공증 연결하시고요.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수영이에요. 관절염에는 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햇볕을 쬐면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비타민 뭐죠? 비타민 D입니다. 고관절 골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골다공증이 있고 뼈가 약한 상태에서 넘어졌을 때 고관절 골절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하면 다치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골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최소 4주, 6주, 8주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있는 근육도 다 사그라들고 노인은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넘어지거나 낙상했을 때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다. 그냥 넘어진다고 다 고관절 골절이 아니에요. 골밀도가 낮고 골다공증이 있을 때 넘어지면 고관절이 골절될 수 있다.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볼게요. 일단 여성 노인인 경우는요. 질이 쪼그라듭니다. 질벽도 얇아져요. 질이 막 촉촉하고 윤활할까요? 아니에요. 건조하죠? 윤활 작용이 감소한다. 분비물이 저하된다. 수축이 저하된다. 난소의 크기조차도 감소한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도 감소한다.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감소되면 골다공증이 온다고 했어요. 남성 노인은요. 방광의 용적이 작아져서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요실금, 소변이 새는 것이 요실금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새는 거죠. 복부에 배의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게 복압성 요실금인데요. 왜 압력이 증가해요? 살이 쪘을 때 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일 때는 살을 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기침, 재채기, 갑자기 막 크게 웃었을 때 그럴 때 사실 소변이 찔끔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체중 조절을 한다, 비만 관리를 한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케겔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 맞습니다. 아랫배를 눌러가면서까지 소변을 이렇게 짜주라네요. 수분 먹이나요? 안 먹이나요?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변비를 예방한다. 체중을 조절한다. 이렇게 요실금하고 연결하세요. 또는 배뇨 훈련을 한다. 정해진 시간에 배뇨를 하게 되면은 요실금도 많이 좋아진다는 거.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비대해집니다.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도를 압박해요. 소변이 나가는 줄기가 가늘어진다는 거.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남성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역시 살을 빼야 돼요.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의 음식을 피한다.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도뇨관이 뭐예요? 요도에다가 줄 꼽아서 소변 빼내는 관입니다. 또 낮에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뭔가 이 소변을 지리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규칙적인 배뇨 훈련이 좋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요?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소변이 바로 안 나온다.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깬다. 이런 정도입니다.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피부계 질환, 피부에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일단 욕창이 생깁니다. 피부 건조증, 대상포진, 옴, 머릿니 등이 피부계 질환이에요. 피부계 질환에 국가고시에 나오는 기출 키워드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인성 반점, 눈가 주름, 탄력성 저하,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피부계 질환은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지고 피부가 얇아지니까 표피까지 얇아지고 탄력성이 감소되고 쉽게 손상된다. 노인성 반점이 생긴다. 눈가 주름이 생긴다. 탄력성이 저하된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다음 중 보고할 사항은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이 있다면 보고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욕창, 와상 환자들,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들이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부가 썩는 현상, 괴사되는 현상을 욕창이라고 합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가 욕창이다. 욕창에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홍반 불그스름해지죠. 2단계 물집이나 수포가 올라오는 게 2단계의 욕창입니다. 3단계 욕창 썩기 시작한다. 괴사가 시작됩니다. 4단계 욕창은요. 뼈와 근육까지 아주 깊숙하게 괴사되는 것이 4단계 욕창이에요. 물집이 생기는 거 2단계 욕창이라는 거. 욕창 초기 대처법. 이게 불그스름하게 홍반이 나타날 때부터 대처를 잘해줘야 되는데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거나, 왜요? 혈액순환을 도우니까.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요. 이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것은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욕창 부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춥지 않다면 30분 정도 햇볕을 쬐다. 춥지 않으면 햇볕 쬐는 것도 좋다는 거죠. 파스는 안 붙여요. 당연히 안 붙이겠죠. 우리 건강한 살에도 파스 붙였다 뛰면 좀 빨개지기도 하잖아요. 파스 붙이지 않는다. 욕창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체위 변경이에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 최소 2시간입니다. 더 자주 해주면 더 좋겠죠. 누워있는 대상자는요, 2시간마다 해줘요. 왜? 체중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앉아있는 대상자는요, 엉덩이에 집중적으로 피가 쏠릴 거 아니에요. 1시간마다 변경을 해줍니다. 더 자주 해준다는 거죠. 욕창, 도넛베개 해요, 안 해요? 도넛베개를 하지 않습니다. 왠지 도넛베개 하면 좋을 것 같죠? 도넛베개를 하게 되면 그 부위에, 압박 부위에 혈액순환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욕창 환자는 도넛베개 하지 않는다. 국가고시에 정말 2-3번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쵸? 도넛베개는 치질 환자가 합니다. 욕창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대상자는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부적절한 영양 상태, 체중이 감소했다, 근육이 위축됐다,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하면은 욕창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장기간의 와상 상태 욕창이 잘 생긴다. 뇌척수신경 장애로 체위 변경이 어렵다면 욕창이 잘 생긴다. 왜? 혈액순환이 저하되니까.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 뭔가 지리고 흘리면요. 습하죠. 피부 손상되죠. 미생물 번식하죠. 욕창이 잘 생긴다는 거.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서 약한 부위에 피부가 벗겨졌어요. 뼈가 튀어나온 곳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았어요. 꼬리뼈 있는데 청골 부위에 욕창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불규칙한 체위 변경. 사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이잖아요. 2시간마다 가라도 12번은 이게 교체를 해줘야 돼요. 또 이음새 없는 면시트를 깔아준다. 제가 이렇게 방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방석 커버에 지퍼가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가 그 지퍼 꼬다리가 엉덩이에 박혔었는데 뭐 한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살이 푹 패이고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정말 5분만 그렇게 튀어나온 데 앉아있어도 이런데 더군다나 피부도 얇고 근육도 없고 그런 아픈 대상자들이 뼈가 튀어나온 곳에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으면 얼마나 욕창이 잘 오겠어요. 그쵸? 이음새 없는 면 시트를 깔아준다. 바닥은 시트는 평평하게 펴줘야 돼요. 피부 건조증, 노인들이 아이고 등허리가 너무 가려워요, 다리가 간지러워요, 피부가 가렵다고 해서 피부과에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희 아빠도 이게 피부가 간지럽다고 많이 긁으셨어요. 근데 목욕하고 나서는 로션은 안 발라요. 바르는 게 싫다고 하세요. 여러분, 피부 건조증은요, 보습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요, 너무 뜨겁거나 차갑게 하면은 피부가 더 간지러워요. 그래서 약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비누칠을 맨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샤워하고 나서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물기는 막 수건으로 다 벅벅 문지르지 말고요. 톡톡톡톡 두드리고 로션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뭐 오일도 괜찮겠습니다. 대상포진 걸렸어. 어디로 가야 돼요?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피부계 질환이에요. 대상포진은요, 중요한 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일단 어떻게 대상포진을 알게 되냐면요.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 아프다 막 이 타는 듯하게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여러분 대상포진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항염증제, 바이러스제, 진통제 등을 사용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평소에 충분히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지 무리하거나 과로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이 발병돼요. 가렵다고 하면은요, 그 피부과에서요, 좀 시원한 냉찜질 하세요. 또는 그 핑크
칼라밋빛, 칼라밋 로션을 발라주거나 또 주거든요. 그렇게 발라서 그 부위에 치료를 하게 되겠어요.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저 어릴 때 수두 한번 앓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포진이 뭐 과거에나 노인한테 나타난다고 했지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자결감이라고 하는데요. 자결감 하면은 대상포진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런 통증이 수반된다. 수포가 피부의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보통요, 여자분들요, 이 브레이지어 라인 있죠? 이쪽으로 띠 모양으로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양쪽으로 쌍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뭔가 수포가 생겼다 하면은 대상포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이 이마 쪽에 오는 분도 있고요. 뭐 부위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 등 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안 좋다면 빨리 피부과 가가지고 대상포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허리 아프다고 허리 치료만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조금 후유증이 클 수가 있어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 자결감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이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한다? 대상포진이에요. 피부계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를 가셔야 됩니다. 옴 찐득이에요. 요즘에 옴이 있을라나 싶은데 요양원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찐득이가 피부 표면에서 굴을 뚫어가지고서는 서식을 하는 피부병입니다.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더울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밤에 간지럽다고 합니다. 물집이 생기거나 고름이 생겨요. 옴 있는 대상자가 접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접촉만 해도 치료해야 돼요. 나 증상 없는데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치료해야 되고요. 내가 접촉했어. 우리 가족까지 다 치료해야 됩니다. 정말 좀 그렇죠? 옴 하면은요, 동시에 치료한다, 함께 치료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옴 환자가 썼던 뭐 네일유, 침구류 이런 거는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3일 정도 있다가 쓰는 거예요. 왜? 옴이 이 떨어져 나오고 나서도 3일이나 있다가 죽는데요. 세탁이 어려운 것은요, 고온의 열 다리미로 지지거나 3일 동안 햇볕에 널어 놓으래요. 머리니 벌레죠? 머리에 벌레가 살아요. 정말 과거에는 머리니가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또 위생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머리니가 번식하기도 합니다. 피부가 변색된다. 딱딱하게 된다. 이 침구류를 빠를 때는요. 100도씨로 하면은 뭐 더 좋겠지만은 55도 이상에서 5분 동안 노출하면 사멸된다. 한 담궈 놓으면 된다. 이 얘기죠.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로 머리니를 치료합니다.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가 있나 봐요. 그걸로 머리를 감으면 된다. 더 좋은 거는요. 사실 이거는 약간 민간요법인데 파마하잖아요. 파마약이 좀 독하잖아요. 머리니가 죽습니다. 감각기계 질환,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이 있습니다. 감각기계는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감각기계예요. 시각, 일단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황화 현상으로 파남보,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대요. 눈부심은요, 증가하고요. 반사는, 각막의 반사는 저하됩니다. 눈물량은요, 감소돼요. 그래서 건조하고 뻑뻑하죠. 결막은 얇아지는 거예요. 결막은 얇아진다. 동공 지름은요, 축소돼요. 동공의 지름이 축소되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다 국가고시 키워드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조명이 밝은 게 좋아요. 왜? 동공 지름이 축소돼서 쪼그라들어서 빛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어둡단 말이죠. 밝은 게 좋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죠? 멀리 이렇게 해놓고 봅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돼요. 이게 바로 노안입니다. 눈꺼풀은 처지죠? 지방이 없으니까 눈이 깊게 패입니다. 눈이 돌출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돌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쑥 들어간다. 녹내장 대 백내장 볼게요. 둘 중에 하나 꼭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맞춰보세요. 안압이 상승했다, 통증이 있다 하면 뭐죠? 녹내장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하다? 백내장이죠. 여기서 각막이 혼탁하다 하면은요, 이거는 녹내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수정체가 혼탁하다, 사물이 뿌옇다 하면은 백내장으로 가시고요. 통증이 있다, 안압이 있다 하면은 녹내장인데 뿌연 것 중에서도 각막이 뿌예하면 요거는 녹내장입니다. 녹각 이렇게 기억할게요. 각막이 뿌예하면 녹내장이고 나머지 뿌연 것은 다 백내장입니다. 문제 맞춰보세요.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면서 안구의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뭐예요? 녹내장이죠.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기출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녹내장 있는 사람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은 피하래요. 왜? 우리 무거운 거 들으려면 고개 숙이고 힘주죠?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녹내장에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문제.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뿌옇다 하니까 백내장이죠. 밤과 밝은 눈빛에서의 눈부심. 밤과 밝은 비읍이죠? 백내장, 비읍, 백내장으로 가세요. 노인성 난청,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남자가 더 흔해요. 남성이 흔하다. 노화에 따른 고막,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이 감소한다. 귓바퀴는 커져 작아져요. 왠지 줄어들 것 같죠? 아니에요.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귓바퀴에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피부의 탄력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귓바퀴 자체는 늘어진다는 거예요. 이 노인들이 사실 좀 귀가 조금 크고 늘어지신 분 많지 않나요? 부처님 귀처럼.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기억하세요.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다. 이것과 비교하셔야겠죠? 이관이 내측으로 안쪽으로 위축되어 좁아진다. 하지만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진다. 노인성 난청 질환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면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입모양을 그 사람이 봐야지 그나마 알아들어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보청기를 착용했다면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뇌 분비계 질환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율은 감소하고요. 공복 시의 혈당은 올라가죠. 상승합니다. 포도당의 대사 능력은 감소한다. 대사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필요한 건 흡수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대사인데요.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이 감소됐어요. 그럼 당이 몸 밖으로 잘 분해되지 않으니까 당이 올라가겠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하고요. 인슐린의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게 감소하니까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슐린은 먹는 약으로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주사로 맞아야 되겠죠? 위장에서 파괴됨으로 반드시 주사로 놓는다.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는 것은요. 기초대사율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청소년들 기초대사가 막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나이 먹고는 오히려 예전보다 조금 먹었는데도 살이 찝니다. 기초대사율이 감소됐기 때문이에요. 갑상샘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뇌분비계 질환이 있을 때는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 인슐린에 대한 반응은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인민감, 요거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인민감. 약물에 대한 반응도 민감해집니다. 노인들은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약을 더 조금 먹어야 되거든요. 약에 민감해지고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약물 중독에는 더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민감하다 뭐 하나 더 배웠잖아요. 노인의 피부는 얇고 지방이 없고 그래서 기온에 민감해진다. 추위와 더위에 더 민감하다는 거. 당뇨병 볼게요. 중요하죠?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요.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목이 계속 말라요. 많이 물을 먹는다. 수분 섭취량을 증가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식, 많이 먹죠. 다갈, 계속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다뇨,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자주 보고요. 거품이 낀 소변을 놓을 수도 있다. 소변 배설량이 증가한다. 수분 섭취량이 증가한다. 다음, 다식, 다갈, 다뇨가 다른 말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인민감 감소한다는 거.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당뇨병 환자들 현미밥 먹으라고 하잖아요. 식사는 잡곡밥, 생과일, 생야채가 좋습니다. 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음식이 좋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초콜릿, 오렌지 주스, 밀가루 음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복합 당질을 먹어라? 맞는 말이죠. 단순 당질을 먹어라? 틀려요. 당이 한꺼번에 확 올라가면 안 좋다. 당뇨병 환자 운동하죠. 언제예요?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운동을 합니다. 왜? 이때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당뇨병 환자 발기부전하고 연결하세요.
있어요. 물론 당뇨병 있어도 발기가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다. 혹은 내가 지금 당뇨병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발기부전이 되면 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혹시 당뇨가 있나? 병원 가서 피 검사해보세요. 아시겠죠? 당뇨병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발 관리입니다. 당뇨는 약간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손끝, 발끝에 피가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발끝에 상처가 나면은 이 말초혈관까지 순환이 안 되니까 잘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당뇨는 항상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당뇨발이라고 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항상 내 발이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발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진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은데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자른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 나오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특히나 당뇨 환자 발톱을 일자로 자릅니다. 둥글게 자르면 살이 파고들 수도 있고 또 뭐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발에도 보습제를 발라요.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당뇨 환자는요. 발 보호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다가 긁히고 상처 날 수 있잖아요. 양말을 신는다. 샌들도 안 신어요. 거의 앞이 막힌 운동화를 신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저혈당에 주의해라. 고혈당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저혈당이 오면은요 식은땀도 나고요. 갑자기 시야가 몽롱해지면서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손발이 바글바글 떨리고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당뇨 환자는요 저혈당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나간다. 가방에 항상 당뇨 카드, 당뇨 환자 카드가 있나 봐요. 저는 주변에 당뇨 있어도 그런 카드 받으신 분을 못 봤는데 혹시라도 쓰러지면 당뇨 환자인 걸 알면은 빠른 조치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당뇨를 앓고 있다면 그 약이라든지 사탕 이렇게 당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당뇨병 대상자 운동 돕는 법 5가지. 어떤 질병이 있어도 운동하지 말아라 이런 건 없었잖아요. 식후에 운동해라. 언제?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왜? 이때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이때 운동을 해라. 무리한 운동은 삼가한다. 공복 시에 운동. 배고픈데 운동하면은 너무 당이 떨어지니까 저혈당에 대비한다. 주의한다. 혈당 수치가 300이야. 운동으로 조절해요? 약으로 조절해야겠죠? 의사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지 본인이 알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혈당이 높다고 막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건 아니에요. 운동은요. 그 질병에 맞게 하는 거지 무조건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거 아시죠? 심리, 정신계 질환 볼게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우울증 뭐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선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노인에게 흔히 발병되지만 물론 젊은 사람도 우울증 많아요.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우울해. 요즘에 컨디션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나 우울증이야. 적극적으로 병원 가시는 분이 사실 없잖아요. 질병이나 수술을 했어요. 신체적으로 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최근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우울증이 더 올 수가 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우울증이 더 빨리 발병될 수 있는 사람인 경우는 최근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이런 경우죠. 또 식욕과 체중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식욕이 너무 없어지거나 살이 막 찌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우울증에는 햇볕을 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울증에는 운동을 해라 이런 말이 있죠. 햇볕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어떤 해소법이 되겠어요. 우울증이 오면요.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제가 소화불량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옵니다. 신기하게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머리가 띵 하고요. 소화가 안 돼서 그냥 하루 종일 굶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울증인가요? 두통과 소화불량이 같이 세트로 오거든요. 이런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면 우울증일 수가 있다.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를 좀 피하기 위해서 햇볕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햇볕을 보면 또 기미가 껴요. 피부가 또 약하기 때문에 선크림도 많이 발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낮에는 사실 햇볕 받을 일이 많지가 않은데 우울증에는 햇볕이 좋다라는 거. 햇볕 받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죠. 선망, 헛소리 한다 이거죠. 헛소리 망령될 망입니다. 헛소리하고 뭔가 이렇게 노망이 났다 할 때 우리가 선망이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좀 장기적이고 꾸준하다고 하다면 선망은요. 급속하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 노인분들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선망이라는 증세가 자주 오거든요. 선망은 신체 질환이나 약물, 술 등으로
뇌의 전반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치매가 있으신 분이 선망이 잘 오기도 하고 또 멀쩡했던 사람도 전신 마취 후에 깨어나면서 선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망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선망은 갑자기 나타난다. 급성 질환이다. 이겁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게 선망이에요.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잖아요. 그쵸? 의식장애로 인지기능이 장애된다. 또 정신병적인 증상이 급격하게 발생해서 진압력 장애 증상을 보인다. 진압력 장애가 뭐예요? 진압력 장애를 돕는 방법.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내가 누구? 시간, 장소, 사람을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항상 현실을 알려줘요. 지금은요, 여름이에요. 지금은 낮 12시예요. 12시니까 비빔냉면 먹을까요? 이렇게 현재 상황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망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대체로 회복이 됩니다. 전신마취 수술하고 선망 왔어도요. 며칠 지나면 또 좋아져요. 선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가족 사진이나 달력이나 시계를 가까이 둔다. 이거는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현실을 직시시켜 주는 거죠. 진압력 장애자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식사할 때 지금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오후 7시니까 저녁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려줍니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정신이 없어요. 산만합니다.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적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막 화장실 간다고 하고 바지 벗고 선망이 좀 이렇게 기괴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무릎 연골 수술은 한쪽 하고 열흘 후에 또 한쪽 하고 이러면서 전신 마취를 너무 단시간에 2번을 하셨더니 선망이 굉장히 심하게 오셨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급속하게 온다. 대체로 회복이 된다. 현실을 항상 직시시켜준다. 이게 선망에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 신경계 질환 볼게요. 치매가 생기면요. 단기 기억은 감퇴하나 장기 기억은 유지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30년 전에 네 아빠 바람 폈었다. 치매 걸린 엄마가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며칠 전에 누구 만났는지 이런 건 잘 기억을 못한단 말이죠. 단기 기억은 감퇴하고요. 장기 기억이 유지가 됩니다. 치매는요. 한마디로 인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가능하지만요. 중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급격하게 나빠져요. 인지 기능은 뭐예요? 뭔가 인지하는 능력이겠죠. 기억력, 말하는 언어력 또는 진압력, 지금 이 시간이 언젠지, 계절이 언젠지, 내가 누군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수리력, 사고하는 능력이죠. 나이가 들수록 왜 인지 기능이 떨어질까요? 신경세포도 줄어들고요. 뇌의 용량도 줄어들어요. 용량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포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합니다. 컴퓨터로 따져도요. 또 휴대폰으로 따져도요. 이 메모리가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기억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계는 다시 리셋하고 하는데 사람은 리셋이 어렵다는 거죠. 왜 치매 환자가 요즘에 많아요? 옛날에는요. 60만 되면 환갑잔치를 했어요. 한마디로 사람의 뇌의 한계는 또 건강의 한계는 60을 넘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으로 생명을 길게 연장하다 보니까 몸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80, 90은 기본으로 사는데 뇌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많이 생깁니다. 치매에는 종류가 있어요. 노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 또 대뇌 병변이 있는 경우에 치매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전체의 5, 60%를 차지하는 게 노인성 치매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치매죠. 이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요. 젊은 사람도 생겨요.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뭔가 잘못돼서 생기는 게 혈관성 치매예요. 우울증이야. 그리고 약을 많이 먹어. 약물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이야. 마약 중독이야. 이럴 경우에는요. 뇌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대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생깁니다. 우리 알코올성 치매도 있잖아요. 술 먹으면 블랙아웃 되잖아요. 이거 자주 반복되면 치매로 갈 수가 있어요. 보통은 나이 먹어서 노인이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병, 노인성 치매입니다. 치매에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문제는요. 요거 하나 기억해 보세요.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실행증이 나타난다. 뭔가 운동 능력이 안 되는 게 실행증입니다. 의식이나 인지 상태에도 문제 없고 감각이나 운동신경에도 문제는 없는데 행동이 잘 안 되는 게 실행증입니다. 아시겠죠? 치매는요. 실행증이 나타난다. 치매는요. 단기 기억은 감퇴하고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된다. 실행증이 나타난다. 치매 단계별 증상 문제 어떻게 나와요?
말이 없어진다.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중에 뭐냐 이렇게 나오죠. 말이 없어지는 것은요. 치매 말기입니다. 더 이상 이 본인이 말하기도 어렵고요. 언어 구사 능력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도 본인이 말을 하지 못해도요. 아, 안녕하세요, 교우보님. 12시니까 우리 점심 먹을까요?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재 상황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아도요. 눈만 깜빡거려도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치매 초기에는요. 일상생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치매 초기에는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엄마도 치매 그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본인이 아유 난 아니다 이러셨고 일상생활 굉장히 가능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초기에서 중기로 가는 시간은 꽤 길었어요. 한 5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중기에서 말기로 갈 때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그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단기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아이고 30년 전에 네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막 본인이 억울하고 분한 거는 굉장히 기억을 잘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3일 전에 뭐 먹었는지 단기적인 기억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물어보는 거 뭐예요? 치매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단기 기억력은 저하된다. 장기 기억력은 괜찮다. 뇌졸중. 뇌졸중은요. 정상적으로 있다가요. 술을 먹고 갑자기 오거나 한겨울에요. 담배 피러 잠깐 얇은 옷 입고 마당에 나갔을 때, 쓰레기 버리려고 잠깐 마당에 나갔을 때, 이런 경우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잠시 추운데 나가더라도 모자 쓰고 목도리 두르고 보온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뇌졸중의 증상. 그러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 마비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안면마비, 말을 잘 못해요. 발음이 굉장히 갑자기 부정확해집니다. 언어장애, 연하곤란, 삼키는 게 곤란해요. 전세를 줬던 집에 세입자분이 되게 젊으셨었는데 50대셨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다가 넘어졌대요. 넘어지고 나서 본인은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넘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순간 어지러워서 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걸 캐치를 못하고 그냥 방치했더니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갑자기 자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뭔가 얼굴이 마비가 오거나 몸이 부자연스러워지면은 뇌졸중을 의심해서 골든타임 안에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미리미리 다 대비를 해줘야 돼요.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는 거. 뇌졸중 증상 중요한 거 뭐예요?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뇌로 혈액 공급이 막혀서 터져서 발생한다.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판정이 나오고요.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야. 혈전을 녹이는 약을 빨리 투여해야 돼요. 뇌졸중 골든타임이 있어요. 3-4시간 이내에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응급실로 가야겠죠? 늦어도 5시간 이내에 처치를 받는 게 좋다. 그 안에 수습을 하게 되면은 후유증이 거의 없습니다. 손해가 손상됐다? 뇌졸중 환자 증상. 예를 들어서 균형감을 상실하고 비틀비틀 걷는다고 하면은요. 손해가 손상된 뇌졸중 환자의 증상인 거예요. 손해가 손상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상실됩니다. 균형 감각, 운동실조증,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걷는다 하면은 손해랑 연결을 하셔야 돼요. 좌측 뇌가 손상됐어. 그러면은 우측에 몸에 마비가 오거나 언어 장애가 옵니다. 또 우측 뇌가 손상됐어. 좌측 몸에 마비가 와요. 서로 반대로 크로스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파킨슨, 몸이 굉장히 굼뜨고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손이 발발발발 떨립니다. 제가 5월달에 장미축제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아코디언 같은 거를 피아노 왜 이렇게 아시죠? 아코디언. 그걸로 연주를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공원에서. 근데 손을 굉장히 많이 떠세요. 아, 파킨슨이 걸리셨구나. 저는 보고 알았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 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파킨슨입니다. 동작이 느려지고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근육이 경직되고 안정 시에 떨림, 진전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손을 심하게 떠는 대상자의 약을 입 안에 넣어준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 썸머리 할까요? 신경계 질환입니다. 치매는요, 단기 기억은 감퇴하지만 장기 기억은 유지된다. 요거 중요하죠?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치매입니다.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중에 맞춰보세요.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이다, 앵무새처럼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말기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치매 초기죠. 단기 기억력은 저하된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뇌졸중 증상, 발음이 부정확하다. 안면 마비가 온다. 좌뇌가 손상됐을 때 언어장애가 온다. 의식장애, 어지럼증, 좌우비대증, 균형감각 상실, 연하곤란이 온다. 손해가 손상됐다. 균형감을 상실하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운동 실조증이 온다라는 거. 도파민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파킨슨. 동작이 느려지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근육이 경직되고 안정시에 떨림이 나타난다. 파킨슨이에요. 노인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볼게요. 잘 먹어야 건강하죠? 노인은요, 미각과 후각이 저하되죠. 어떤 맛을 못 느껴요? 단짠을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단맛과 짠맛을 잘 못 느끼니까 더 많이 넣는다. 설탕과 소금을 음식에 굉장히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 짠 거 많이 먹으면 고혈압 생기잖아요. 또 심장병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스스로 물을 찾아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목마른 걸 본인이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탈수가 발생하죠. 보통 성인은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저도 2리터 안 먹거든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본인이 목마른지를 몰라요. 나 목말라 했을 때는 굉장히 몸에 물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밥을 먹고 있는데 포만감을 일찍 느낄까요? 늦게 느낄까요? 아유, 나 입맛 없다 이럽니다.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포만감이 지연된다. 이거 틀려요. 포만감이 지연되면 더 많이 먹겠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입맛이 없습니다, 보통. 포만감을 일찍 느낀다는 말은요, 뭔가 더부룩하다, 복부가 팽만하다, 식욕이 부진하다 이런 의미예요. 노인의 영양 문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보통은 치매 대상자가 많잖아요. 밥만 먹거나 반찬을 못 먹거나 본인이 뭐를 먹어야 되는지 찾아 먹어야 되는지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좀 안 맞아요. 영양 관리. 물은요, 충분히 마신다. 물이나 섬유소 풍부한 야채나 과일 잘 먹고 변비 예방한다. 동물성 지방은 제한한다. 식물성 지방이 좋다는 거죠. 포화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겁니다. 콩이나 유제품 매일 먹어라. 단백질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거의 균일한 양으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기, 생선, 달걀, 콩,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고기나 생선을 사실 매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쇠고기는 비싸기도 하고요. 생선은 굽기가 또 어렵죠. 또 달걀이나 콩, 그나마 계란과 콩이 좀 접근하기가 좋죠. 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란을요, 좋아하지 않으셔도 뭐 후라이를 해서 드시던지 삶아서 흰자를 드시던지 하시면 좋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조리 방법이 있어요. 왜? 본인이 미각이 없어서 막 달고 짜게 음식을 만드니까 싱겁게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소금과 설탕 대신에 어떤 걸 넣을까요? 식초,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향신료를 사용해서 너무 짜거나 단 것을 조절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식초,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와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암을 예방하려면요,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으래요. 수분 섭취,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 국가고시에 최근에 나왔죠? 간심신갑부입니다. 간경화, 심부전, 심장부전이에요.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갑부는요, 둘 다 저하증입니다. 간경화, 간이 문제 있으신 분들 복수가 배에 막 이렇게 찹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 심부전, 심장이 부전해요.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심장의 수축력이 좋아야 돼요 하면 뭐죠? 심부전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좌심방, 차심실, 대동맥, 전신 이렇게 해서 온몸에 피를 돌아서 돌아오는데 쭉 짜주는 힘, 수축력이 저하되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요, 체중을 잘 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부전하다 하면은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다. 신부전, 신장이 부전이에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붓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수분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 문제, 다음 중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만성 신부전이어도 이 신부전을 캐치하셔서 신부전이야 그러면은 수분을 제한해야지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요.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난대요. 몸이 뭔가 붓는다, 원활하지가 않다, 부전하다 하면은요.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도 수분을 제한한다는 거. 물을 또 많이 마시면 좋다 이렇잖아요. 이런 질병은요. 염증성 질환입니다. 몸에 염증이 있으면요. 물을 많이 마셔서 이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좋아요. 몸 밖으로 어떻게 배출되죠?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다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이죠. 염증이 있으니까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염증 유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해라 이겁니다. 국가고시 또 어떻게 나왔어요?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 방광염, 염증이죠. 물을 많이 먹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운동. 노인들이 운동을 기피합니다. 왜? 나 이 운동하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뭐 어디 팔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근육 삐는 거 아니야?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기도 하고요. 몸이 전 같지 않죠? 균형 능력도 떨어지고 조정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합니다. 이게 또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그쵸? 폐활량은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폐 조직의 탄력성도 감소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능력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그럴 때는 현재의 운동 수준을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5분을 걸을 수 있는지 30분은 걸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의 운동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90%는 부모님 모시거나 본인의 노후 때문에 따고요. 취업하시는 분은 10%, 20%도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한 거 굉장히 잘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되죠. 그쵸? 운동하려면은요. 바람이 잘 통하고 땀흡수도 잘 되고 시원한 옷을 입고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한다. 왜? 근육이 갑자기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운동하나요? 아니에요.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다. 너무 힘들면 쉬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쉬었다 가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면은요. 병이 와가지고서는 쉬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한다. 운동의 강도나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저강도 운동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점차 강도를 올려야겠죠. 당뇨병 대상자야 갑자기 막 5시간 등산시키면은요. 저혈당 올 수가 있어요.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운동뿐만이 아니죠. 어떤 것이든지 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여러분 요양보호사 교육원 처음부터 막 8시간씩 수업 들어보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1시간, 2시간이라도 책이라도 읽어보고 의자에 앉았던 그런 트레이닝을 하신 분은 조금 수월하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또 반신마비이신 분도 있고 어떤 다 질병들이 있잖아요. 다 신체 능력에 맞게, 질병 상황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나쁜 운동이 있어요. 좋지 않은 운동, 피해야 되는 거. 동작을 갑자기 휙휙 방향을 바꾸는 거 좀 어렵죠. 왜? 뭐 탁구 치는 거, 배드민턴, 테니스 굉장히 과격하면서 막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다가 발목이 겹질리거나 팔목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너무 방향을 팍팍 바꾸는 거는 피해라 이거예요. 운동 관리에서 중요한 거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라.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저강도 운동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점차 강도를 올린다. 투약 사항을 확인하는 운동시킨다. 복용 약물을 확인하는 운동시킨다.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을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했기 때문에 노인이 운동을 꺼린다. 마무리 운동을 한다.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면 문제. 수면의 질이 낮습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머리만 대면은 코 골고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옆 사람은 못 자지만요. 낮 시간에 자주 존다. 밤에 수면의 질이 낮으니까 낮에 졸립니다. 낮에 자면 밤에 또 잠이 안 오죠?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낮잠을 자지 않아야 됩니다. 수면 관리.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요. 일정한 시간에 자야 됩니다.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줘야 돼요. 코 고는 사람과 분리시켜야지 잠 못 잡니다. 또 카페인은 오후에 금해야 돼요. 막 자기 전에도 커피 드시는 분 많은데 수면의 질이 그만큼 떨어져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뭐 커피, 홍차, 녹차, 콜라 이런 음료수들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금주 금연한다. 늦게까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잠이 잘 안 온대요. 뇌가 각성돼서.
배가 고파,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은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한다. 밤잠을 설치니까 낮 시간에 낮잠을 자고 싶어 하죠? 낮잠을 줄이고 활동을 해야 밤에 잠이 온다. 낮잠을 피하고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저녁에 과식하면은요, 밤새 소화시키느냐고 몸이 피곤해서 숙면이 안 되는 거예요. 성생활. 당뇨병에 있는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가 있다. 노인뿐만이 아니고요. 당뇨병 대상자들이 발기부전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발기가 안 돼 이러면은요. 아유 늙었나 피곤하나 이게 아니라요. 나 혹시 당뇨병인가 의심하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피검사하세요. 자궁 적출술, 유방 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은요.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궁을 적출하고 유방을 절제했다고 해서 성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다. 전립선 절제했지만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성생활한다고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게 맞는 거래요. 사실 그 성생활을 하면은 피가 막 쏠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뇌졸중이 악화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술 먹고 술 취했을 때 발기 잘 안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적 욕구나 성적인 표현은요,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약물 사용,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인 변화는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된다.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되면요, 신장은 배설 능력을 하거든요. 배설이 안 되니까 쌓이겠죠? 약물 중독이 될 수가 있다. 노인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만성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막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중독 위험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런 비처방약도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몸에 독이 되는 영양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소화제랑 파스를 살 수가 있어요.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잘 체해요. 그래서 이 소화제를 편의점에서 많이 샀었습니다. 활명수 이런 거요. 꼭 주말이나 약국 문 닫은 시간에 아파요.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살 수 있고요. 감기약, 타이레놀 진통제죠, 해열제죠, 해열 진통제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안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편의점 가면은요, 활명수 살 수 있다, 감기약 살 수 있다, 타이레놀 살 수 있다. 타이레놀이 뭐야? 해열제, 진통제의 기능을 하죠. 또 뭐가 팔목이 삐었어? 파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갑자기 어디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병원을 가잖아요. 드시는 약 뭐가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또 그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료 시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사전에 제시한다. 대상자가 먹고 있는 약을요, 사진을 찍던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병원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은요,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그 어떤 특정한 진통제에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으셨어요. 엉덩이 주사를 병원 가서 맞습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다, 감기가 걸렸다 하면은요, 일반적인 의원에서 소염 진통제를 많이 놔주거든요. 제가 정형외과에 일할 때도 거의 똑같은 약을 놓습니다. 엉덩이에.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감기가 걸렸다, 목이 아프다 하면은요, 똑같은 약을 놔요. 엉덩이에. 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소염 진통제가. 저희 엄마가 그 약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셨어요. 주사를 맞고 갑자기 이제 약국 가서 약을 타려고 하는데 숨이 막히면서 호흡을 못하고 깔딱깔딱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건데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이 호흡기가 확 막히면서 숨을 못 쉬는 거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서 어떤 주사를 맞았다 또는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내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호흡기가 막히고 이거는 아나필락틱 쇼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사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사가 뭐냐 물어봐서 그 성분을 적어놓고 병원 갔을 때마다 저희 엄마는 요런 성분의 그 알러지가 있어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 이거 피해 주셔야 돼요. 꼭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고 또 그 병원에서 한동안 몇 년 지나서 가서 또 그 주사 맞고 또 호흡기 막히고 또는 콧물이 계속 나거나 재채기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물 사용 방법. 의사처방 없이 약물 중단하면 안 돼요. 고혈압 약도요. 본인이 이제 혈압 재보니까 혈압 떨어졌어 하고 중단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고혈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이 변경되면요.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해야 돼요. 과거 거 먹으면 안 되죠. 철분 제제는요.
오렌지 주스랑 함께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된다.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나오잖아요. 철 좀 들어라 이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철분제를 같이 먹어라 이거예요. 요양보호사에서는 이것까지 다루지 않는데 간호조무사 시험 문제에는요. 철분제제가 약간 거무튀튀해서 치아에 착색이 되거든요. 빨대로 먹는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와요. 그리고 철분제를 먹으면요. 똥이 거무스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철분제 먹어서 그렇다는 걸 모르고 나 죽을려나 보다 똥이 시꺼멓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철분제를 먹으면요. 병원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변이 검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치아에 까맣게 착색이 될 수 있으니까 빨대로 드세요. 그리고 흡수가 잘 안 돼서 오렌지 주스랑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해주는 직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철분제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오렌지 주스랑 함께 드시고요. 이왕이면 빨대로 빨아 드시고요. 액상이 많잖아요. 물로 된 철분제가. 그쵸? 그리고 대변이 까맣게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약이 너무 커가지고 삼키기 어렵다면은요. 처방을 좀 해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200ml짜리 알약 큰 거였다면 100ml 2개 이런 식으로요. 의사한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임의로 쪼개 먹으면 안 돼요. 왜?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 있다만 해요. 아침에 먹죠? 24시간 동안 균일한 속도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막 쪼개 먹으면요? 갑자기 혈압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쪼개 먹거나 가루를 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임의로 그렇게 해 먹으면 안 돼요. 약사든 의사든 물어봐야 됩니다. 인삼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삼, 홍삼과 혈압약을 같이 먹으면 상충한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자몽 주스랑 고혈압약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 약을 자몽 주스랑 드시는 분이 뭐 있겠냐마는 혈압약 먹고 금방 커피숍 가가지고 자몽 주스 먹을 수 있잖아요. 부작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약을 사용할 때요. 병뚜껑을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은 세균이 묻잖아요. 병뚜껑은 위를 향하게 놓는다. 아침에 약 안 먹었네. 점심에 아침약, 점심약 더블로 먹어요? 아니에요.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된다. 너무 몸이 놀래겠죠? 금연과 적정 음주, 금연은 좋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내가 50년 폈는데 지금 끊어가지고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아닙니다.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져요. 저희 아빠도 담배를 진짜 오래 피셨는데 얼굴이 진짜 뿌얘지셨습니다. 그래서 금연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는요. 장기간 흡연했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아무튼 끊으면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답입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혈중의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것입니다. 간접흡연도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인도 같은데 여러분 걸어갈 때요. 앞에서 담배 피면서 걸어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요. 뒤에 50m 뒤에 와서도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간접흡연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절주, 주변 사람에게 절주 의지를 알린다. 야, 한잔하자. 야, 나 술 끊었어. 저도 작년 11월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뭔가 이 다음날 막 숙취 때문에 약 먹고 하루를 망치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진짜 술을 끊어야겠다. 왜? 한 잔 먹으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술을 끊는 게 좋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절주 의지를 알립니다. 뭐 한 잔 할래? 나 술 끊었어. 이렇게 그냥 딱 말해버립니다. 주변 사람에게 절주 의지를 알리세요. 예방접종. 65세 이상 노인은요. 예방접종을 권합니다.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10년마다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국가고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1차 접종은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을 접종한다. 이후에는 100일에는 맞지 않고 10년마다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매년 맞는 거는요. 독감이죠.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다. 65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은 맞아라 하는 건 뭐예요? 폐렴구균 대상포진입니다. 한 번 맞으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엄마 요양원에 보내야 돼. 폐렴구균 주사 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고 가면 좋겠죠? 근데 대상포진 예방접종도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주사 맞으면요. 항체랑 싸우다가 대상포진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컨디션 굉장히 좋을 때 맞으셔야 됩니다. 대상포진 주사 50세 이상부터 맞을 수가 있죠.
굉장히 비싸요. 거의 17만원, 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계절 안전 수칙. 여름에는 더위 먹지 않게 해라. 겨울에는 추위를 방지해라 이거예요. 여름에는요, 시원한 장소에서 쉬거나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수시로 마시는 게 좋다는 거. 햇빛 너무 직사광선 받으면은 젊은 사람도 어지러워요. 헐렁한 옷차림, 챙이 넓은 모자, 물을 휴대한다. 또 조그만 선풍기 요즘에 충전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면 조금 시원합니다.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셔라. 왜?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면 탈수가 올 수 있으니까. 겨울철에는요, 뇌졸중을 예방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운동해야지 새벽부터 등산 가고 이러면 뇌졸중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운동 시간은 새벽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낮 시간이 좋아요. 근데 보통 막 새벽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낮 시간이 좋다. 따뜻할 때가 좋다. 갑자기 찬 곳에 나가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라. 찬 곳에 나갈 때는 방한복, 모자, 마스크, 목도리 철저하게 무장한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 시원한 장소, 헐렁한 옷, 수분을 섭취한다. 겨울에는요, 실내 운동, 낮 시간에 한다. 갑자기 찬 곳에 나가지 않는다. 나갈 때는 무장한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